목표라는 종착점이 아닌 꾸준한 성장이라는 여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민준. 목표보다 시스템을 장착하다. 그의 젊은 날들은 늘 해야 한다는 강박과 빨리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학 입시, 토익 점수, 인턴십 합격, 취업 인생의 매 순간이 눈앞에 거대한 목표였고, 민준은 마치 숨막히는 경주를 홀로 뛰는 선수 같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늘 빼곡한 계획표와 달성해야 할 목표들이 적힌 포스트잇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토익 공부를 하고 학교 수업을 듣고 틈틈이 자격증 강의를 챙겨 들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 스펙을 쌓거나 인턴십 정보를 찾아다녔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문제는 그가 결과에 너무 빨리 좌우된다는 점이었다. 토익 시험에서 목표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며칠 동안 좌절감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인턴십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면 역시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라며 쉽게 포기했다. 작은 실패에도 크게 낙담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 성공이라는 목표는 더욱 멀게만 느껴졌다. 조급함은 그의 가장 큰 적이었다. 그는 마치 씨앗을 심자마자 싹이 트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았다. 조금이라도 더디게 느껴지면 불안해했고, 금세 다른 더 쉬워 보이는 목표로 갈아탔다. 깊이 있는 노력 없이 여러 목표를 전전하다 보니 제대로 성취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번번이 실패를 맛볼 때마다 그의 자존감은 깎여나갔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던 일들도 잦은 좌절감에 점점 흥미를 잃고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목표를 이루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점점 더 소심해지고 위축되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없어 쉽게 말을 걸지 못했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읽고 스콧 애덤스의 강의를 보고 민준은 달라진 것입니다. 목표는 패배자를 위한 것이고 시스템에 집중하라. 어느 날 그는 친구의 소개로 스콧 애덤스의 책 더 시스템을 읽게 되었습니다. 길버트 마나가가 성공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특히 민준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목표는 패배자를 위한 것이고 시스템에 집중하라는 말이었다. 처음에는 황당하게 느껴졌지만 왠지 그의 숱한 실패 경험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다. 책에서 스콧 애덤스는 목표의 단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준은 그날 밤 스콧 애덤스의 다른 강연 영상과 인터뷰들을 찾아보며 밤을 새웠다. 열정보다 에너지 관리, 운은 조작 가능하다는 그의 이야기들은 마치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숙제의 해답처럼 민준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는 그동안 왜 그렇게 쉽게 지치고 포기했는지, 왜 늘 불안하고 조급했는지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것은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는 목표 지향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다. 이제 민준은 목표 지향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시스템 지향적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합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목표 대신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1. 토익 점수라는 거창한 목표 대신 매일 아침 30분 동안 영어 듣기 연습하기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2. 번듯한 인턴십 합격이라는 결과 대신 매주 3개의 관심 있는 분야의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간단한 자기소개 메일 보내기라는 시스템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변화는 처음에는 미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다.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루하루 자신의 시스템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집중했다. 영어 듣기 연습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채용 공고를 찾아보고 메일을 보내는 과정 속에서 그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성취감들을 맛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조급함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당장 눈에 띄는 결과는 없었지만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자신의 노력을 느끼면서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스템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니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덜해진 것이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배우고 성장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쉽게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 에너지 관리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잠을 줄여가며 억지로 계획을 수행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을 우선시했다. 오히려 에너지가 충분해지니 시스템을 더 꾸준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목표라는 종착점이 아닌 꾸준한 성장이라는 여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꾸준히 영어 듣기를 한 덕분에 영어 뉴스나 팝송이 전보다 훨씬 잘 들리게 되었고 자신감도 붙어 외국인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기도 했다. 매주 꾸준히 보낸 자기소개 메일들 중 한 곳에서 면접 제의가 왔고 이전과는 달리 떨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비록 최종 합격은 아니었지만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다음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가짐이었다. 이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는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이제는 매일 작은 시스템들을 실행하면서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어 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다. 잦은 실패로 움츠러들었던 어깨는 조금씩 펴졌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이전보다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거나 쉽게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작은 부분부터 수정해 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스콧 애덤스가 말한 것처럼 그는 이제 목표라는 종착점이 아닌 꾸준한 성장이라는 여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민준이라는 청년은 목표만을 쫓다 보니 조급해지고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목표지향적인 삶의 전형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통해 스콧 애덤스를 만나고 시스템 지향적인 삶에 관해 알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목표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늘의 작은 실천 사항을 만들고 그것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시스템 지향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목표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해야 할 일, 할 수 있을 만큼의 일을 잘하는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마음이 편안해지시나요? 큰 목표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 확실히 편안해진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라는 종착점이 아닌 꾸준한 성장이라는 여정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문구가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시스템 지향적인 삶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목표 지향적인 삶의 형태와 시스템 지향적인 삶,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가져오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수정하고 보완하여 자신의 삶을 더 발전시키는데 활용해야겠지요. 보통은 시스템 지향적인 삶으로 뼈대를 세우고 목표 지향적인 부분을 보충하여 삶을 살아라.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커다란 두 가지 방법. 목표 지향적, 시스템 지향적. 오늘은 더 시스템이라는 책을 통해 소개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